1945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오지마 지하 20m 깊이의 동굴 안에서 이치마루 리노스케 소장은 마지막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미국의 대통령, 적국의 최고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일본군 장군이 적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9일 후 그는 이 섬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편지는 4개월 후 미국 전역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편지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치마루 리노스케는 1891년 9월 20일 사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족 가문, 그의 할아버지는 사가번의 무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의리를 중히 여기고 예절을 존중하며 성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치마루 가문의 가훈이었습니다. 1913년 12월 19일 이치마루는 에다지마 해군 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18명 중 46등,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실하고 진실한 성격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해군 항공대에 배치됩니다. 당시 항공기는 아직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위험하다고 기피했지만 이치마루는 자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싸움 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그의 도리였습니다. 1930년대 이치마루는 항공 전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 전력을 연구하며 일본의 뒤처짐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구 열강과 싸운다면 일본은 패배할 것이다. 기술력, 공업력, 자원, 모든 면에서 열세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상층부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치마루는 이 개전을 반대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리가 그를 올감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이상 군인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도리란 자신의 신념을 굽혀서라도 이행해야 할 책임. 이치마루는 자신의 예감을 가슴에 묻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전쟁은 일본에게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1944년 미국군은 일본 본토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작은 화산섬이 다음 전장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오지마가 함락되면 B-29 폭격기가 도쿄를 자유롭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오지마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944년 8월 10일 이치마루 리노스케 소장은 이오지마에 착임했습니다. 제27항공전대 사령관으로서 해군 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처음 이체 126명의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원이 보내져 최종적으로는 7347명의 부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육군은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이 지휘하는 약 13,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합계 2만 명 이상, 이들이 이오지마 수비대였습니다. 이치마루가 착임했을 때 전임자인 마스나가 사다이치 중장은 구리바야시 중장과 대립하여 해임된 직후였습니다. 육해군의 갈등, 그것은 일본군의 만성적인 병폐였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루는 달랐습니다. 그는 구리바야시 중장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내분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적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해군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치마루는 구리바야시의 전술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해안 방어를 포기하고 지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요새화하고 동굴에 숨어 장기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적을 붙잡아두면
본토 방어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치마루는 이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죽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동굴을 파고 진지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미국군의 상륙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치마루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헛된 죽음은 아니다. 우리가 하루 싸우면 본토의 가족들에게 하루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도리다. 왜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왜 미국과 일본은 서로 죽여야 하는가? 그는 젊은 시절 미국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려 하는가? 왜 일본을 경제 봉쇄로 몰아넣었는가? 전쟁의 책임은 정말 일본에게만 있는가? 이치마루는 도서관에 있던 책을 떠올렸습니다. 페리 제독이 내항한 이래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하고 개국을 강요당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차례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만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근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닌가. 1945년 2월 19일 오전 9시 미국군의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450척 이상의 함선이 이오지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폭격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동굴 천장에서 바위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상륙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본군은 지하에서 반격했습니다. 미국군은 일주일 안에 섬을 점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동굴 안에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미국군의 손실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치마루는 해군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스리바치산 북쪽 섬의 중앙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군의 화염 방사기가 동굴에 불을 뿜어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물과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이치마루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군은 섬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일본군은 섬의 북단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치마루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적국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주변의 장교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루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도리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선비 정신의 성실함이다. 일본은 세계의 국가들과 널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은 일본을 적대시하는가? 일본이 추구한 것은 아시아 민족이 구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일본을 악당으로 만드는가? 아시아 사람들의 자유와 독립이었다. 물론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이념은 옳았던 것이 아닌가? 이치마루는 편지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자유를 위해서인가? 정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패권을 위해서인가? 당신들 미국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을 경제 봉쇄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인가? 일본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개인으로서 존경한다. 우리는 적이지만 같은 인간이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양국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3월 17일 이치마루는 지하 동굴에 남은 모든 병사를 모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는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신장교의 복대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다른 장교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살아남으면 이것을 미국군에게 전해주게.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편지만은 전달해주게. 그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3월 17일 심야 이치마루는 마지막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바야시 중장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명예로운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루의 돌격은 실패했습니다. 미국군의 기관총 앞에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루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3월 18일 이치마루는 다시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60명의 해군 육전대원을 이끌고, 하지만 또다시 격퇴당했습니다. 이치마루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고통, 무사로서 깨끗하게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시련인가? 3월 26일 오전 이치마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굴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식량도 물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미국군에게 총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싸우다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동굴 출구로 향했습니다. 미국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치마루 리노스케 소장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향년 53세 이오지마에서 전사한 최고위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시신에서는 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양쪽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군의 병사들은 이 편지를 읽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다. 진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편지는 상층부에 보고되었고 이윽고 워싱턴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12일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치마루가 편지를 쓴 지 3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편지는 수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7월 11일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가 이치마루의 편지를 전문 게재했습니다. 포츠담 회담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민은 이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국의 장군이 이토록 성실한 질문을 던지다니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일본의 프로파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식민지주의는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가? 전쟁의 책임은 정말 일방적인 것인가? 퇴역 군인 중에는 이치마루의 편지에 공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한 해병대원은 말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싸운 우리는 일본군의 용기를 알고 있다. 그들은 명령에 충실했고 마지막까지 싸웠다.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싸웠는지 알려준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문서로서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관 후보생들이 이 편지를 읽고 전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마루 리노스케라는 인물은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적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선비 정신의 성실함을 관철했고 마지막까지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치마루의 편지가 제기한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우리는 싸우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멈췄을 때 우리는 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합니다. 선비 정신에는 성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 이치마루는 이 성실을 마지막까지 관철했습니다. 적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전대 미문의 행동은 그의 성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도리와 성실, 이 두 가지가 이치마루 리노스케라는 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무상 한국의 미의식 중 하나. 덧없이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움, 이치마루의 편지에도 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던 한 무인, 그의 모습은 흩날리는 벚꽃처럼 아름답고도 슬픕니다. 자, 여기까지 당신은 이치마루 리노스케 소장이라는 한 무인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마지막에 그 질문을 적국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어 고문서를 해독하고 미국의 공문서관을 조사했습니다.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는 지금도 아나폴리스에 보관되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심층을 파헤치는 작업에는 시간도 노력도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치마루가 질문했던 왜 우리는 싸우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 질문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가치를 느꼈다면 슈퍼땡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치마루 소장의 질문은 지금도 중요하다. 이 기억을 미래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역사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1945년 3월 26일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 종료와 함께 끝났습니다. 미국군의 전사자는 6,821명, 전상자는 1만 9천 명 이상, 일본군은 약 1만 8천 명이 전사했고 포로는 불과 200여余석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가 발견된 것으로 미국군 안에도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오지마에서 싸운 해병대원 중에는 일본군 병사의 유해를 정중하게 매장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적이었지만 그들도 조국을 위해 싸운 용감한 병사였습니다. 그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태도입니다. 전후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는 일본에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전 해군 장교들이 편지의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의 정당화로 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치마루 소장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1960년대 이치마루 소장의 조카가 사가를 방문하여 삼촌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가가 결정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그저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것이 한 일본인 무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일본에서는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보수파는 그의 질문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구미 제국주의야말로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한편 리버럴파는 이것은 전쟁의 정당화라고 비판합니다. 일본도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치마루의 편지는 전쟁의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정의가 있고 양쪽 모두에게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이치마루 소장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류는 유사일에 전쟁을 반복해왔습니다. 영토를 위해, 자원을 위해, 종교를 위해, 이념을 위해. 하지만 정말로 그것들은 싸울 이유가 되는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이치마루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그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서로 죽여야 하는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치마루 소장의 유산입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이오지마는 함락되었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살아남았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인생 무상, 그것은 덧없는 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이치마루 소장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편지라는 형태로 그의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생무상의 한 형태가 아닐까. 오늘날 이오즘에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군과 미국군 양쪽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과거 격렬하게 싸웠던 적끼리 지금은 같은 장소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서로의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는 이 화해를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것은 일본 측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측에 대한 존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선비 정신은 현대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실할 것, 도리를 다할 것. 하지만 동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을 계속할 것. 이치마루 소장은 선비 정신의 가장 좋은 측면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심과 비판적 사고의 양립, 그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의리가라는 개념은 현대 일본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의리, 회사에 대한 의리, 사회에 대한 의리. 하지만 이치마루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의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치마루 소장이 살았던 시대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천황을 위해 개인의 생명은 경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치마루 소장은 마지막 순간에 개인의 양심에 따랐습니다. 편지를 쓰는 행위는 조직의 논리를 초월한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 또한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의 논리와 개인의 양심이 대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치마루 소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성실하라, 진실을 말하라. 설령 그것이 불이익을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치마루 소장의 편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해였습니다. 그는 상호 이해를 갈망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가? 우리의 시각도 들어주시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죠. 이 이해의 정신은 현대의 국제관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와 나토, 중동의 분쟁, 각각의 측에는 각각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악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치마루 소장은
무려 80년 전에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치마루 리노스케 소장의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면서 싸우고 적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죽이고 도리에 얽매이면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야말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든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치마루 소장의 이야기는 그 갈등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치마루 소장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싸우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그 싸움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이치마루 소장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적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저항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인의 시각, 한국인의 시각, 서양인의 시각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의견이야말로 상호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치마루 소장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그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